과학기술 1강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고 문제 푼 뒤에 복습하는 차원으로 강의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다. 그래서 대조의 시선이 느껴지죠? 과학 지식과 다른 문화 지식을 대조해서 사회적 맥락에 구속된다 안 된다, 이걸 기준으로 성격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형광 펜칠해 놓고요.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흐름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온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 구속된다. 같은 말은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유동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 구속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주장인 거죠. 라투르가 제시 안 했으니까 라투르는 그러면 이 주장과 연관된 사람이겠죠. 과학 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이론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은 구성주의의 입장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구성주의가 뭐지? 라는 게 이 첫 번째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성주의가 뭐지? 위와 같으니까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 아니면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 그래서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유동성을 가진 결과물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 여기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럼 극단적 상대주의는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건데,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것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됐죠? 그래서 안 빠지려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여기 이 서도를 가지고 의미를 한번 연결해 보면,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면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이 입장은 구성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게 결국 어떤 지식이 유동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이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유동적인 결과물이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지식은 다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지식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한 노력을 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글이 더 쉽게 압축되고 요약되고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문단 보시겠습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다. 자, 이 이론이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뭐가 연결망인가 이거예요. 연결망이 무엇인지 설명한 겁니다. 뭐가 연결망이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이 연결망이고 그 모든 대상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연합체예요. 연결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이고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돼요. 그게 연결망이고요. 그 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행위자란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실체로서 인간뿐 아니라 물질과 기계,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포함한다. 자, 이건 놀랍지 않나요? 행위자를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도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이 앞문장하고 연결해 보면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 즉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 연결된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이에요.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 인간뿐 아닌 비인간도 포함시킨 거예요. 자, 좀 더 봅니다.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대상을 연결망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행위자 간의 연결망으로 보는 것은, 파악하는 것은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 그게 아닌 거예요.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고정된 것을 탐색하는 게 아니고 그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래서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건 형광펜치를 보겠습니다.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대상을 파악한다는 건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다. 자, 다음 문장이요.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과 소멸, 강약의 단계로 오가는 역동적 성격을 지닌다. 연결망의 특성이에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 그래서 행위자가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이다를 연결해 보면 행위자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물질도 많아지고 기계도 많아지고 가설도 많아지고 기술도 많아지면 행위자의 수도 많고 성격도 이질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결망은 강화될 수 있대요. 자, 연결망의 성격,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결망을 구성했을 때 행위자의 수와 행위자의 성격에 따라 연결망은 강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문단에서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행위자의 개념, 연결망의 개념, 그리고 그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3문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 이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 이거를 번역이라고 했대요. 자, 이건 형광펜 칠해볼게요. 번역. 그러니까 연결망으로 파악하는 것을 곧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질적 행위자들을 연결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이 번역이다. 그리고 이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다. 이 번역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연결망을 구축하는 거. 이질적 행위자를 연결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거. 이걸 번역이라고 한다. 한 번 더 정의합니다. 번역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 행위자들이 연결되겠죠. 이질적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본 이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정리하면 이질적 행위자들을 연결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게 번역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 행위자들이 서로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것이 번역이다. 이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뭐 새로울 거 없는 얘기예요. 위에 여기 비인간을 포함한다는 내용과도 연결되죠.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자, 번역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이 정의 내린 말이 좀 추상적이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 이게 번역 과정이라는 거죠. 인간인 당신이 비인간 행위자인 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도 변하고 총도 변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총이 쥐어지면 이 총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겠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죠. 총 또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물일 수 있는 건데 나에게 쥐어지면서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총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자,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데 인간 사물을 분리하는 인식은 위에서 연결하면 이 문단에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이 문단에 다른 색,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탐색하는 것, 이것이 결국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과는 다른 인식이라는 거예요. 주체, 객체, 인간, 사물 분리 안 해요. 당신과 총은 결국 하나의 행위자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하나의 연결망 속에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문단은 번역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고 번역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성공적인 번역은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번역을 잘하면 연결망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를 통해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해야 돼요. 연결망의 성격, 역동적이었잖아요. 이 문단에서 말한 여기. 역동적 성격을 지니잖아요, 여기. 근데 번역을 잘하면 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것들이 하나의 연결망 속으로 묶이면서 강한 연결망이 생기고 그러면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대상이 돼버린대요. 이렇게 간주되는데 그럼 사실은 하나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강도, 총 하나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정화되고 견고화돼서 라투르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칭하고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 예로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지식 등을 제시했다. 자, 드디어 1문단에서 언급된 과학지식이 나왔어요. 근데 과학지식은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인 거예요. 즉 역동성을 잃어버린 성공적인 번역을 거쳐서 역동성을 잃어버린 지식인 거죠. 하나의 대상이 돼버린 연결망. 그 과학 지식은 블랙박스화된 지식이다. 연결망이다 라고 했고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정리한 말입니다. 과학 지식은 이렇게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지식이 자연을 반영한 객관적 실제다. 이 말 기억나시죠? 1문단에서 말한 거.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학 지식은 이렇게 많은, 이게 다 뭐죠? 행위자들. 이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거다.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해요. 한 사람 혼자만의 주장이니까. 근데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그러면 하나의 행위자가 돼서 주장도 행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람만이 행위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가설, 이론도 행위자가 되니까 이 주장이 행위자가 되고 다양한 행위자인 과학자, 실험장비, 교과서, 논문저서, 실험실 이런 것들과 이어져서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자, 주장이 다른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는 과정, 이게 결국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얘가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게 이 지금 밑줄 친 거. 여기
요 내용이 결국 시험의 과정이겠죠. 좀 더 볼게요.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결국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는 거죠. 어떤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가 돼서, 주장도 행위자잖아요. 주장이 행위자가 돼서 다양한 다른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는 것이 시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행위자로서의 주장이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는 것은 주장이 가진 문제점, 주장의 장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시험이 일어난다 라고 했고, 또한 그는, 여기 헝가멘치랍니다.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되며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자, 여기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 될 건데 1문단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 상대주의를 피하려고 했다. 피하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떤 주장이 진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되는 건 이 주장을 도출해낸 연결망 속에서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망의 맥락에서 벗어나 버리면 보편적 진리로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장이, 어떤 지식이라고 칩시다. 어떤 지식이 진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갖는 가치가 높아요. 어디 속에서는? 그 지식을 도출해낸 연결망 속에서는 진리로 보장될 수 있으니까 동등한 가치가 아닌 거야. 특정 연결망 속에서는 보편적 진리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지식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1문단의 내용과 한 번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1문단에서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봤잖아요. 극단적 상대주의는. 근데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력이라고 했는데, 모든 지식의 가치가 다 똑같다 하면 어떤 하나의 주장이나 어떤 하나의 지식이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이 이론에 따르면, 라투르의 이론에 따르면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이 특정 연결망 속에서는 보장될 수 있으니까 그 주장은 가치를 얻게 되죠. 가치를 획득하게 돼요. 다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이 주장만이 더 가치 있게 되고, 그 맥락을 벗어나면 보편적 진리로 보장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극단적 상대주의를 피할 수 있는 과정, 빠지지 않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과학인데 기성이라는 건 만들어진 거죠. 이미 만들어졌다가 기성이니까 그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은 행위자는 인간만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과학 지식을 구성할 때 인간만이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행위자의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질적 구성주의라 불린다. 이거는 문장이 쉽죠. 그렇죠? 행위자의 비인간도 포함시켜서 기존의 구성주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자, 근대주의는 이분법적인데 이거에 반대하는 것이자, 그 대안, 근대주의의 대안으로서, 됐죠? 그는 근대주의예요. 근대주의의 대안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해서 모두 뭐가 될 수 있죠? 행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